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싱그러운 숲의 공기 같은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온 부모의 지혜와 정성을 비과학적인 미신이라 비웃으며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낡은 약단지 하나에 생명의 신비를 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노인의 검은 물이었던 추출물이 세계 1위 제약사 회장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수천억 가치의 특허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겉모습만 보고 타인의 지식을 무시하는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일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 오면 저는 늘 아버지가 짊어지시던 낡은 대나무 망태기 냄새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시절 험한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알아누운 이웃들의 병을 어루만져 주시던 친정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생을 천연 약재 연구에 바쳐온 한영자라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고향 산천의 푸른 내음이 코끝을 스치는 듯합니다. 산비탈을 오르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면 아버지는 굵은 땀방울을 훔치시며 제게 말씀하셨지요. 영자야, 땅이 키워낸 것 중에 허투루 쓰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단다. 저마다 피어난 이유가 있고 저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힘을 품고 있지. 그 말씀은 제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흙 묻은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그 거친 감촉 속에서도 한없이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삶이 팍팍하고 외로울 때면 그 시절의 흙내음과 아버지의 품이 사무치게 그리워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세월이 흘러 제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부모님을 향한 애틋함은 말을 줄을 모르네요. 우리네 중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다들 그런 먹먹한 풍경 하나쯤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흐릅니다. 평생을 바친 연구소를 은퇴하고 남편마저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뒤 저는 아들 녀석의 간곡한 권유로 도심의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편하게 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요. 짐을 싸면서 제가 챙긴 것은 값비싼 보석도 좋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제 손때가 묻은 약단지들과 평생의 연구가 담긴 낡은 일기장들, 그리고 바싹 말린 약초 무더기들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스레 꾸며놓은 티끌 하나 없이 하얀 거실 한가운데에 제 옹기양아리들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섬이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현대의학의 신봉자이자 모든 것을 수치와 데이터로만 믿는 깐깐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제가 부엌 한편에서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쌉싸름한 당귀와 청궁을 다리기 시작하면 집안의 공기는 이내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네 부부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숨죽여 지내면서도 창밖에 빽빽한 아파트 숲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듯한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뒤로 물러나야 하는 쓸쓸한 비워냄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유난히 피곤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수십 년간 연구해 온 배합 비율로 정성껏 약초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저만의 비방이었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검은 약물을 보며 행여나 아이들 입에 쓸까 꿀을 조금 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 냄새나는 검은 물 좀 다 버리세요. 며느리는 코를 틀어주며 마치 끔찍한 오물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미신 같은 걸 믿어요? 집안에 한약 냄새 배어서 애들 친구 오기도 창피하다고요. 이 단지들 다 쓰레기니까 제가 당장 치울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야,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제 변명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수십 년 밤낮을 세워가며 추출한 천연 물질이 담긴 단지를 빼앗아 들더니 그대로 베란다 밖 쓰레기통을 향해 내던져 버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단지가 깨지며 검은 약물이 바닥에 낭자하게 흩어지던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깨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것은 그저 비위생적인 오물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평생을 바친 생명수였으니까요. 깨진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늙은 시어머니의 오랜 지혜와 정성은 한낱 미신으로 치부되어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깨진 단지 조각을 모두 치우고 돌아온 밤, 방 안은 지독히도 고요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 했던가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조차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미의 젖은 손을 잡아주지 못하더군요.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늙어간다는 것은 내 안의 서운함조차 조용히 사귀고 비워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머리맡에 둔 영감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애들 짐이 되는 모양이요.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청춘을 바쳐 가족을 건사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온 우리네 중년과 노년의 살. 돌아보면 남은 것은 굽은 등과 옹이진 손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그저 고집불통 옛사람으로만 밀어내려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은 인생의 여정은 오롯이 혼자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독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지혜가 차오르는 법이니까요. 자연이 사계절을 겪으며 잎을 떨구고 또다시 새싹을 틔우듯 제 삶의 겨울도 묵묵히 견뎌내면 그 안에 단단한 뿌리가 남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던 며느리는 그 무렵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간 회복신물질 개발이 계속되는 임상 실패로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기업인 세계적인 제약그룹의 압박까지 더해져 며느리는 밤마다 신경안정제에 의존하며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며느리의 헛기침 소리를 듣고 있자니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그래도 제 식구라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제가 간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보였던 약초 뿌리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레 달인 맑은 차를 들고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애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간부터 상하는 법이다. 이 약초 뿌리 달인 물을 좀 마셔보렴. 머리도 맑아지고 도움이 될 게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대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수십억을 들여서 최첨단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님같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나 믿는 분들 때문에 저희 회사의 급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흐름을 연구해온 제 삶이 숫자와 데이터의 폭력 앞에서 또 한 번 철저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집안을 청소한다며
제 방구석에 있던 낡은 박스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거기엔 제가 30대 시절부터 전국의 산하를 돌며 기록한 약초의 효능과 배합 비율, 그리고 수많은 임상 사례들이 빼곡히 적힌 연구 일지들이 들어 있었지요. 창밖으로 며느리가 그 일지들을 폐지함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뛰어나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펄럭이며 떨어지는 제 젊은 날의 종이장들을 눈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저 아이의 눈에는 그저 고집불통 노인의 낙서장으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수백억을 들여도 풀지 못한 간 회복 신물질의 원천 기술이 바로 그 버려진 종이 뭉치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투박하고 낡은 것들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인데 말이지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비록 요즘 젊은이들의 세련된 잣대에는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땀방울로 써내려간 삶의 지혜마저 쓰레기 취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며 다가올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언제나 스스로 답을 찾아내듯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참이었지요.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리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문을 열었고 이내 그 아이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팽창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낯선 외국인들과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 회사의 모기업이자 세계 1위 제약그룹의 최고 경영자 알렉산더 회장과 그의 수석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번에 모기업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곤 사색이 되어 뛰어나갔습니다. 입술을 덜덜 떨며 굽신거렸지요. 회장님, 아니, 저희 한국 지사에는 어쩐 일로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올린 신제품 기획안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며느리는 자신을 찾아온 줄 알고 횡설수설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한편으론 가여워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며느리가 아닌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애타게 무언가를 변명하려는 며느리를 거추장스럽다는 듯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게로 달려오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이름 없는 한국의 늙은 촌부 앞에서 허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벅찬 감격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스터한, 오, 드디어 당신을 찾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통역관을 거쳐 전해진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지난 10년간 매달렸던 간 재생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독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30년 전 아시아 전통의학 학술지에 발표했던 그 식물 추출 기법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기록만이 저희 신약 개발을 완성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회장은 며느리가 얼마 전 폐지함에 던져버렸던 제 일지 속에 바로 그 기술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지혜를 빌려주신다면 로열티로만 수천억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 의학계가 모셔야 할 진정한 거장입니다. 그 순간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던 며느리의 멸시와 조롱이 이 한순간에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통쾌하고도 장엄한 찰나였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냄새나는 썩은 물이라며 쓰레기통에 내다버렸던 것이 사실은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 황금알이었고, 자신들이 멸시하던 늙은 어머니가 그 정점에 선 세계적인 권위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발등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이 왜 어머님께?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몰랐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버렸던 그 약단지들, 제가 오늘 당장 최고급으로 새로 다 사드릴게요. 제발 회장님께 저 좀 잘 말씀해 주세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비루해 보이던지요. 저는 저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 약 한 방울도 아까운 법이란다. 제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오물이라며 냄새난다고 깨뜨려버린 그 단지 속에 내 회사가 수십억을 들이고도 찾지 못해 그토록 애원하던 바로 그 샘플이 들어있었지. 내 손으로 직접 내 회사의 미래를 박살냈으니 이제 어쩌겠니? 나의 평생이 담긴 연구가 오물이라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너의 미래도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거란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가치와 생명의 무게를 가벼이 여긴 자가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으며 평생을 바쳐온 제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짐을 꾸려 아들 부부의 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끝마저 비워내는 것은 아팠지만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임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제 특허 기술을 제약그룹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 본사 근처의 아름다운 숲속에 난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공익재단과 천연물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그날부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기업 회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업계에서도 천재를 몰라본 무식한 팀장, 회사의 미래를 깨부순 장본인으로 낙인 찍혀 철저히 매장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저는 창밖으로 울창한 숲이 내다보이는 평온한 연구소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다시 흙을 만지며 약초를 연구합니다. 낡은 옹기항아리 속에서 피어오르던 쌉싸름한 냄새가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지요. 나이 들미란 결코 낡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겹겹이 쌓인 세월의 지혜가 농축되어 비로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진액이 되는 과정이지요. 진정한 과학은 차가운 실험실의 숫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따뜻한 관찰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것을 제 가족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요. 우리의 주름진 손끝에 맺힌 지난날의 땀방울이 얼마나 눈부신 보석인지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